비가 오니까 아마 가을이 머지 않았다는 게 딱 느껴지네요. 그래서 가을 사랑이죠. 내 사랑, 가을 사랑, 양봉이면 그대로 내 사랑, 가을 사랑, 낙엽 지면 그대가 해 그대 사랑, 가을 사랑, 파란 하늘 그대 얼굴 내 사랑, 가을 사랑, 새벽 안개 그대 마음 가을 오면 다시 와라 가을 내 맘 가을 사랑 저들길에 그대 발자국 내 사랑 가을 사랑 이 소리는 그대 목소리 예, 앞쪽에 잠깐 제가 잘 즐겨 부른 노래 몇 곡 먼저 작은 음악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호스피스 활동하면서 예, 한자단하고 있었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나의 생각을 상대방한테 이렇게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뭐 주제를 가지고 많이 하기도 하는데 내가 가장 많대요. 가사 중에 내가 그 다음에 너 그 다음에 사랑 뭐 이걸 그렇다고 합니다. 가장 그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도구가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자기 감정을. 최근에 그 작년인가 제가 안개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그 노래 뒤에 그 뒤에 깔리는 안개 정훈이하고 송창식 씨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참 이게 영화를 이렇게 감독들이 그 노래 음향 감독들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안개가 그 내용도 그렇고 너무 가사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훈이 씨가 불렀던
때에 그림자 하나 생각하면 못하나 지나간 추억 그래도 애타게 그리는 마음 그 사람은 어디에 갔을까 안개 속에 눈을 떠라 감추어라
아오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왜 이리 눈물이 나요. 1960년대의 노래인데 아마 많이 가끔 들어보셨을 테고 아주 젊은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우리나라 아모레 화장품을 아마 이 노래에 힌트를 얻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라틴 노래, 스페인 노래인데, 이태리 노래인데 시노메모로라고 아마 아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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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노래. 저는 이거 이제 그 환자들 위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하러 다니는데 최근에 그 서초구에 있는 큰 요양원이 있어요. 그 제 친구가 그 원장으로 부임을 해서 한번 타러 했는데 그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이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80이 넘었고 치매가 있으신데 이 노래를 거의 가사가 하나도 안 틀리고 2절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있어도 자기가 이렇게 딱 기억을 하고 싶은 것들은 기억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연습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죽도록 사랑해라는 노래고 신호맨. Te me sguardo ogni dolore, io resta con te se non me muoio, io resta con te se non me muoio, io resta con te se non me muoio. A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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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그대, 그대의 포근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사라지는 슬픔, 사랑의 눈물, 사랑의 마음은 언제까지나 내 사랑 그대는 신혼만 멀어. 눈치 아냐 모래 눈치 amore mio, non ci hanno state zitto su sto cuore, ma se te fa soffrire, dimmelo pure, che lo che mai dai, dimmelo pure. 형사라는 영화가 있어요. 60년대에 나온. 아마 인터넷 치면 이 노래가 나와요. 제일 뒷부분에 제가 이제 이 노래 때문에 그 영화를 좀 보려고 찾아봤더니 사랑하는 그 남자가 이제 살인자예요. 근데 형사가 이제 찾아러 다니는데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 중에 아마 너무 이뻐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배우가 너무 이뻐요. 사랑이 빠진 거예요, 형사가. 근데 결국은 이제 범인을 잡았는데 이 범인을 이제 형사가 이제 수갑 차서 데리고 나가는 막 이 여자가 막
달려가면서 이 노래를 불러요. 너무너무 멋진 노래. 인생의 선물이라는 노래, 이렇게 언니가 작년부터 이 노래 참 좋던데 우리 한번 불러보자. 그래서 제가 연습한 노래인데 가사가요 너무 좋아요. 한번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양현 씨가 불렀던 노래. 봄산에 피는 꽃이 그리도 고운 줄이야. 나이가 들기 전엔 정말로 몰랐네. 봄산에 지는 꽃이 그리도 고운 줄이야. 나이가 들기 전엔 정말로 생각을 못했네. 만약에 누군가가 내게 다시 세월을 돌려준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조용하게 싫다고 말을 할 테야. 다시 또 알 수 없는 안개빛 같은 젊음이라면 생각만 해도 힘이 드니까 나이든 지금이 더 좋아. 그것이 인생이란 비밀. 그것이 인생이 준 고마운 선물. 봄이면 사내들의 피는 꽃들을 그리고 고운 줄. 나이가 들기 전에 정말로 몰랐네. 나란히 앉아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고개 끄덕이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하나 있다면. 나란히 앉아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지는 해 함께 바라봐줄 친구만 있다면 더 이상 다른 것 말할 게 없어. 그것이 인생이란 비밀. 그것이 인생이 준 고마운 선물. 인생이 준 고마운 선물.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제가 험하게 마지막 노래는 뱃삼이 무초라는 노래인데요. 가수 임병수 씨 있죠? 이분이 라틴 노래 하잖아요. 이 노래 들어보고 자기가 들은 노래 중에서 발음이 제일 좋대요. 발음도 좋고 부천 달력도 좋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이런 모임이 있는데 안 갈 때는 꼭 저를 찾는데요. 그래서 가끔 그 이제 주최하는 사람이 오늘 병수 형님 좀 오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강의를 갔을 때도 제일 뒤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뱃삼의 무초라는 노래.
Bésame mucho, como si fuera esta noche la última vez. Bésame, bésame mucho, que tengo miedo perderte después. Quiero tenerte muy cerca, mirarme en tus ojos, estar junto a ti. Piensa que tal vez mañana esté muy lejos de aquí. Bésame mucho, como si fuera esta noche la última vez. Bésame, bésame mucho, que tengo miedo perderte después. Quiero tenerte muy cerca, mirarme en tus ojos, estar junto a ti. Piensa que tal vez mañana estoy muy lejos de aquí. Bésame mucho, como si fuera esta noche la última vez. Bésame, bésame mucho, que tengo miedo perderte después. Que tengo miedo perderte después. 제가 이제 그 1994년도에 저는 이제 간호사였고요. 결혼하고 이제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었는데 94년도에 우연히 이제 그 호스피스라는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언니가 이제 그때 호스피스 활동을 하고 있었고 저는 학교 다닐 때 호스피스라는 과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뭔가 그리고 이제 3일짜리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교육 받고 나서 바로 아마 미아 상글이 옛날에 현대백화점 옆에 보면 성가복지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수녀님이 이제 저를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교육받지 않았는지 좀 병원에 좀 잠깐 와서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그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막 이래서 봉사를 할 만큼 그렇게 나이가 되지가 않아서 그런데 이제 저는 오랫동안 이제 종교 활동을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이제 신부님이나 뭐 수녀님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거역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라 하셔서 이제 갔어요. 근데 뭐 이렇게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에 가능하니까 와서 좀 도움이 안 되겠나 그래서 이제 쓰다가 보니까 간호사였다 그러니까 아 그럼 여기 간호사도 봉사자들이고 의사도 봉사니까 간호봉사하고 호스피스를 같이 해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해야 되는 줄 알고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학교 대학 졸업하고 병원에 있었지만 이렇게 근무를 병원에서 안 하고 실습 이렇게만 했기 때문에 그 병원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잘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병원의 특유의 냄새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남편은 거기 막 갔다 오면 씻고 들어오라 그래요. 이게 지저분하다고. 남편은 거기 제가 한번 데리고 갔었는데 자기는 뭐 안 가고 싶다 하더라고. 자기는 그런데 막 병원 자체가 자기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요양병원 얘기하시는 거죠? 네? 요양병원? 아니에요. 성가복지병원이라고 무료병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후원자
봉사자들만 이루어져서 우려요. 병원에 이제 병원 그 의사들도 있고 이제 보수를 받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다 이게 마이너 파트 어서 뭐 산부인과 뭐 이렇게 치과, 이비인후과, 안과 이런 분들 다 대학 교수님들이 아침 일찍 자기 진료하기 전에 새벽에 와서 준비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이제 의사 선생님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하는데 그걸 다 채울 수 없으니까 간호사도 봉사자, 의사도 봉사자, 이제 청소하는 사람들은 다 거의 다 봉사자, 식당 하는 사람도 봉사자 이렇게 해서 하루에 봉사자들 새벽 6시부터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늘 이제 뭔가 남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는 늘 그 있어요. 깔려 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간호봉사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호스피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때 제가 30대 중반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수녀님이 한 10년 지나서 저보고 오라 하더니 다 10년 지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당신이 제일 어려요. 그랬어요. 제가 제일 어렸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제가 그 병원에서 지금 해요. 이제 병원에서 일주일에 막 2번도 가고 이제 매일 아침 일찍 가서 아니 매주 화요일 날 아침에 가서 8시 반까지 가서 5시 정도 집에 오는 그런 일들을 94년도부터 코로나 오기 전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호스피스 팀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행사가 있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려야 할 때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할 때는 뭐 일주일에 2번도 가고 3번도 이제 가기도 하고 덕분에 막 다큐 3일에도 나오기도 하고 또 다큐 이렇게 아마 유튜브 치면 헬레나 김정은 헬레나 여친 나눔이라는 제일 그 프로그램 만들면서 제일 첫날 제가 첫 방송을 제가 이제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병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간호봉사야 이제 서류 이렇게 차팅하고 하는 것들은 간호사들이 하고 이제 저같이 이제 봉사자들은 주사를 놓는다든지 뭐 다른 이제 뭐그 튜브 콧줄 끼는 거 또 소변줄 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일을 하는 주로 앉을 시간 없이 계속 병실 다니면서 일을 하는 그런 걸 했습니다. 뭐 그거야 뭐 간호사니까 이게 마음이 없어도 하는 거고 이제 호스피스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활동이거든요. 처음에 호스피스 그러면 사람들은 호스테스? 막 이러지. 근데 이 노래를 이렇게 아마 다 아실 텐데 이 노래를 하시면 인생은 불가하다가 아니다. 지금 나른의 길 어디서 왔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이렇게 흘러가는 인생에 이제 마지막에 오시는 분들이 호스피스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보통 가족들이 있는 분도 있지만 없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굴곡진 삶을 살던 사람들, 가족들하고 단절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시기도 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이렇게 자기가 좀 잘못해서도 가족들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관계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오면 일단 이제 그 신체적인 증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호스피스 이게 오랫동안 뭐 길게는 10년, 짧게는 뭐 6개월 정도 이제 그 암을 앓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뭐 몸도 마음도 굉장히 이제 지쳐갖고 오시는 분들. 오셔서 뭐 일주일 만에 아니면 이틀 만에 바로 오셔서 그 다음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그 영양 상태가 이제 못 드시던 분들도 통증 있으신 분들도 뭐 다 해결이 되니까 오면 통증 조절 가능하죠.
또 식사가 세 끼가 이제 따뜻하게 이제 뭐 영양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나오니까 또 기대했던 그 여명이 더 길어지기도 해요. 이제 여러 사람이고 또 뭐 노숙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정치, 의사, 정치인도 의사도 이런 분들도 계셨고 뭐 그 마지막을 이렇게 이제 보살펴 드리는 일을 하는데 일단 사회적으로 단절이 되었고 몸에는 통증이 있고 또 앞으로 뭔가 이렇게 암담한 길을 가야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신체적인 걸 조절을 해주려면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지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제일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거는 입원 닫고 경청을 해라. 경청을 이제 하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보면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 되어도 좀 이렇게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말을 잘 안 해요. 환자들이 처음에 가면 이제 막 이렇게 할머니들 이런 분들은 이제 외로우시니까 어서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한 50, 60 정도만 되어도 이렇게 안 하셔요. 말씀을 잘 안 하셔요. 잘 안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 위해서 이렇게 아로마 이렇게 향기를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 그 병원에 오시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사실 뭐 저희 집에 있는 것도 많이 갖고 가기도 했지만 커피를 하나 이렇게 녹차를 해도 딱 이렇게 격식에 맞게 이렇게 해서 받쳐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뭐 과일 하나를 해서도 딱 이렇게 아주 멋지게 이제 해서 그분이 살아오면서 최대한 그 대접을 받았다는 느낌을 할 수 있을 만큼 저희는 해드리지 발도 없이 끼워드리고 마사지도 해드리고 이렇게 이제 막 해드리는데 환자에 따라서 다 다르기도 하고 또 살아온 것이 다르기도 하고 이제 참 많은 일을 이제 했습니다. 환자 모시고 나가서 뭐 이렇게 식사 이렇게 야외에 했는데 사실은 큰 병원에서 그걸 못 하는데 저는 그걸 했어요. 왜냐하면 수녀님께서 저를 다 믿어주셨고 또 우리 그 직원들이 다 한마음을 해주셨기 때문에 환자를 밖에 모시고 나가는 것을 제가 아마 처음 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가정호스피스도 하고 있었을 때고 그래서 막 119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가정호스피스 할 때는 119 사람들 모시고 그 차에다가 모시고 가서 하기도 하고 우리 병원에서는 이제 우리 봉사자들 차로 이제 처음에 맞았던 게 거의 한 몇 년 전에는 병원에서 차를 지원을 해줬지만 병원 자체에서도 이게 너무 위험한 일이라 모시고 나가는 게 위험한 일이라 그냥 알지만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모시고 나가면 이제 막 반찬 이렇게 해서 수액 달고 막 소변줄 달고 이런 분들도 다 모시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이거 안 빠지게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마약 이렇게 금방 이렇게 통증이 오면 금방 속효성 마약도 들고 이제 가서 준비를 딱 해서 아프다 그러면 올 때까지 그걸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환자들은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통 제가 약을 다 챙겨서 음식 해갖고 가서 이제 이렇게 한 서너 시간, 3시간, 뭐 서너 시간도 아니에요. 2시간 정도. 길면 3시간, 거의 2시간 아니면 1시간 반 정도 이제 다녀오는데 한 사람한테 봉사자가 막 3사람씩 이렇게 붙어서 안고 치고 메고 이제 이렇게 가서 하면 환자들은 식사 못하던 것들 밖에 나가면 공기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욕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집에 아니 병원에서는 똑같은 환경 안에서 뭐가 물 마시는 것도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막 토하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자연으로 가시면 식사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모시고 갔던 환자분 한 분 중에서 그 위암 환자였고 뭐 이렇게 드시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상치에다 조금 싸서 이렇게 드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도 같이 보호자도 같이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아드님이 그 다음 한 이틀인가 3일인가 아무튼 그 주에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이 먹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최근에 그거 드시고 너무 흡족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감사도 따로 전화도 오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런 또 병실에다가 영화 이렇게 무료하잖아요. 이제 통증 조절이 되면 그 시간 이제 보내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영화, 극장, 그것도 제 집에 있는 거 가서 빔 프로젝트 싸가지고 이제 영화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얻은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여드리기도 하고 근데 뭐 길게 보지는 못하는데 딱 길게 보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호주 살다가 오셨는데 유일하게 그 친구분이 늘 왔어요. 그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분은 세시봉 다녔던 분이에요.
이제 세시봉 다녔으면 막 윤행주 뭐 이런 사람 다 받겠네. 그러면 받지.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저 별은 막 이렇게 왜 키를 못 잡지? 어쨌든 그럼 이제 그분이 좋아하는 걸 이제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노래를 세시봉 노래를 준비를 해갖고 가서 기타를 해주기도 하고. 제가 또 이제 호스피스 가정 호스피스를 하면서 젊은 부부 되게 이제 젊은 부부 아니에요. 한 50대, 40대 후반 정도 되신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들어하는데 이제 서로 이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너무 힘들고 막 보호자도 지치고 환자도 지치고. 그런데 사실은 그 가장 소중한 시간이 이제 서로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좀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혹시 노래방 같은 이제 방문을 하면 그게 환자에 대한 정보를 다 제가 이제 다 해서 일지를 쓰고 하니까 그럼 이분한테 어떤 그 서비스를 해줘야 될지 그걸 제가 이제 노래방을 가실 때 그래서 노래방 가서 뭐 노래를 하시냐 그랬더니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이게 한 장 부를 수 없으면 제가 이제 불러드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막 이 세상에 하는 순간 막 둘 다 난리가 나는. 또 이제 또 호스피스 하는 중에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할 때 저는 노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또 이제 어떤 한 분은 약사셨어요. 근데 서울대학 나오셨어요. 와이프도 서울대학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를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뭐 해드릴 것이 이렇게 특별하게 뭐 이렇게 없잖아요. 뭐 신체 간호 이거는 또 젊은 분들 터치하는 걸 또 좀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기타를 이게 기타 세대여서 뭐 노래 뭐 특별히 좋아하는 거 있었냐 물었더니 자기 와이프한테 그 고백할 때 노래를 한 게 있었대요. 나 그대에게 들을 말 있네. 오늘 밤 문득 들을 말이 있네. 크기도 울면서 또 화해하는 적도 있고 막 이렇게 이제 이 노래가 참 환자들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또 소통하는데 많이 이제 또 가족들하고 소통하는 데 도움이 또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이제 저는 이 환자들 이렇게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뭐 발 마사지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뭐 이렇게 발 마사지 하는 거, 또 이제 이렇게 음악 치료, 웃음 치료, 춤 동작 치료 이런 것들을 몇 년 동안 많이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환자들한테 이제 좀 이렇게 동작을 하나를 해도 어디가 좋은지 이런 걸 다 설명을 하면서 이제 뭐 앉아 있는 환자들 아니면 누워 있는 환자들하고 이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강의가 이제 여기서 저기서 하자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원자력병원에서 이제 환자들 대상으로 박장대소 우선교실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신문에 나고 하면서 이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이제 하게 되었고 최근까지 서울 성모병원에서 암 환자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이제 했습니다. 노래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동작도 하고 숨치료도 하고 이렇게 강사가 되어서 이렇게 또 여러분을 만나게 최근에는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그 병원에 이제 외래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봉사를. 근데 너무 좋아요. 그 수녀님이 수련 수녀님일 때 제가 병원에 있었고 또 그 필리핀 의료봉사 갔을 때 수련 수녀님을 만났던 수녀님인데 산부인과 의사가 되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도 많이 이제 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도 하지만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영어를 제가 이제 못해서 팝업을 해가지고 막 어설프게 하기도 하는데 그 수녀님하고
그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예, 자주는 못 가는데 이렇게 토요일 날 가서 이제 봉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누군가 아실 텐데 대기업 회장하셨던 분인데 지금 연세에 있어서 약간 치매가 있었어서 제가 이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회장님 이렇게 뵈면서 이제 큰 대기업을 운영할 정도로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집하고 회사 일을 엄청 이제 그거밖에 모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가를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노인이 되신 거잖아요. 뭘 할 게 없는 거. 뭐 이렇게 하트치기라도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일밖에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스피스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도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 일만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가서 늘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다는 사람들, 저도 가끔씩 우울하기도 하는데 우울하다고 그래요. 너무 변하지 않는 일상이 우울한 거예요.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은 일상이 지나가니까. 그런데 암 환자들 있잖아요. 특히 호스피스 환자들은 그 우리가 우울해하는, 힘들어하는, 지겨워하는 그 일상을 바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 못하면 후회하는 것 중에 내가 여행 못 가서 후회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일상이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밥하고 친구 사람 만나고 일상이에요. 그 일상을 하고 싶은 그 하루를 기약 못하는 그런 분들인데 우리는 지금 일상을 누리고 내일도 누릴 것이고 어제도 누리고 얼마나 감사한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오늘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이제 살자. 나를 위해서 살자. 제가 만나고 있는 회장님은 당신을 위해서 산 거는 없더라고. 오로지 회사. 그 회사를 그렇게 크게 일구느라고 오로지 회사밖에 모르시니까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 박수를 좀 치자. 이렇게 회장님 이렇게 건강이 좋으시니까 이렇게 좀 하십시다.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달리기 타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이분은 안 해보셨어요. 이게 참 어려운데 저는 이제 호스피스 암 환자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분은 치매셔서 좀 다른 분야이기는 한데 제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이제 마음껏 이제 좀 써먹으려고 머리를 뵈기 전날 준비를 해가지고 머리 쓰고 가서 이제 잠깐 뵙고 오고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들이 제가 94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2023년도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환자들 만나면서 했던 일들을 회장님께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또 사람은 참 쉬운 저는 어떤 환자를 만나도 저는 다 마음껏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때에 따라서는 그게 해당이 안 되는 분도 있더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앞날 생각 별로 못 하잖아요. 지나가 봐야지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환자들 이렇게 우리 대상자는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저희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하고 소통이 안 될 때는 보호자도 이렇게 하고 또 환자가 돌아가시고 나면 또 한동안 그 보호자 지지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병원에서는 이제 1년에 다른 병원은 3개월 한 번씩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원래 호스피스가 그 사별 가족들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병원에서는 1년에 한 번만 하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제가 다 이제 기획해가고 이제 하는데 가장 좋은 게 거기서도 노래예요. 이제 울고 싶잖아요. 다 이제 우리 스님, 의사 선생님, 우리 봉사자들, 간호사들 이렇게 보면 안고 울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나는 사별을 이렇게 극복을 했다, 사별 아픔을 이렇게 극복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서도 이게 눈물이 주체를 못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마음껏 울어라고 이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곱고히던 그 손으로 내 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금딸아이 결혼식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고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나가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그래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이렇게 하면 마음으로부터 좀 떠나보낼 수 있는 또 이렇게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좀 힘든가? 왜 이제 괴로워하는 게 사별 가족들이 괴로워하는 게 뭘까요? 보고 싶어서 그럴까요? 내가 그런다. 내 포기해줬지. 뭔 후회를 할까요? 좀 잘해줄 걸. 맞아요. 사별 가족들이 하나같이 느끼는 게 내가 좀 더 따뜻하게 할 거야. 좀 더 힘들었지만 내가 좀 더 참을 걸. 참고 좀 더 잘해줄 걸. 그거 못하게 계속 이 쟤처럼 남아있고 무겁단 말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래. 내가 우리 엄마 아플 때 좀 더 잘할 걸. 근데 사실은 이게 사별 가족 모이면 때는 이제 못한 거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장례식장 가잖아요. 막 우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왜 울까요? 나는 어떡하라고! 그러는데 너는 가도 되는데 나는 어떡하라고!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 불쌍해 그 지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내가 나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우리 환자 이렇게 집안에 있을 때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지금 끝나고 언니가 지금 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오늘 치료를 하러 가는 첫날이라서 제가 이제 병원을 따라가야 돼요. 요새는 그 방사선 치료를 24시간 돌린대요. 방사선 치료 24시간 돌린대요. 그래서 밤에 12시, 11시 50분에 지금 예약을 했는데 자꾸 땡기시는데 2시간씩 지금 제가 나올 때는 9시쯤 병원에 오라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리 가서 대기를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 이 집안에 이제 수명이 늘어지다 보니까 이제 아픈 사람이 이제 막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가족이 당했을 때는 처음에는 막 놀라고 하다가 잘해줘야지 하다가 어느 날 되면 지겨워서 못하겠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옆에서 서포트해주고 당연하다 이거는 절대 뭐 이게 당신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아무튼 당연한 거고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서로 이해시키고 그런 화해시키고 그런 것들이
옛날에 그 어떤 그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호스피스가 뭔가? 호스피스가 뭔가? 그랬더니 그 교수님 신부님이셨는데 신이 있고 인간이 있고 인간이 이제 신한테로 가는 순간을 우리가 중간에서 영매 역할을 해준다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 만약에 제가 죽으면 제가 그때 만났던 그 환자들이 마중을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 호스피스 봉사자들한테 물어보면 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자기가 이제 막 정줬던 그런 분들이 나올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살 수도 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 나보다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나누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저는 이제 사람을 많이 안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 중에 너무 다른 사람 험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안 만나요. 분명히 그 사람 나 이야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하고 제가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사회에서 만난 사람한테 말을 하지 않아요. 높이는 이유는 저를 나중에 저한테 무시할까봐 나도 너를 높여주니까 너 나도 높여라 이런 생각을 엄마 좀 웃는다. 왜 웃어요? 이상한 분이네. 누구세요? 잘 가세요. 좀 웃기세요. 왜 웃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제가 마지막 노래를 이제 따뜻한 마음을 우리는 이제 특별히 지금 노동으로 뭔가 몸으로 나누지는 어렵잖아요. 따뜻한 그 마음으로 미소로 한마디라도 조금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요. 저는. 그래서 기도도 하지만 마음으로도 이렇게 만나기 전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오늘은 내가 이분들한테 좀 빛이 따뜻함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만나기도 하거든요. 마지막 노래 새노야라는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특별히 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충청도 쪽에 어부들이 어기여참새 금을 올릴 때 새노야 하면서 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뜻은 없는데 특별히 뜻은 없는데 가사가 그냥 밋밋한데 참 좋아서 이 노래를 제가 부르는데요.
지났네요. 제가 지금 끝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어머나 제가 5시 넘은 줄 모르고 네. 오셨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호스피스 하시면서 네. 음악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잖아요. 네. 활동하실 때. 네. 근데 딴게 뭐 우리가 하실 수 있는 게 많지가 네. 않은 상황에서 이제 얼마 전에 그 크루즈 갔다 왔던 그 스카캉 얘기 들으니까 춤추는 게 춤을 더 배우고 가면 크루즈 가서 도움이 된다면서 하는 얘기 들으면 최소한 네. 혹시 호스피스를 하고자 한다면 네. 어떤 아까 말한 대로 발 마사지 포함해서 네. 많은데 네. 음악을 좀 하는 게 나아요?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괜찮나요? 도움이 되나요? 호스피스에? 예, 음악은 저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음악 치료사가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제가 이제 바오르병원에서 음악 치료를 조금 하다가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환자들이 그게 호스피스는 그냥 돌아가실 점에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노래를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거 뭔가 악기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연주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거는 그런 거를 했었어요. 가정 호스피스를 했을 때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 4살 정도 되었던 분인데 굉장히 이거 세대되셨어요. 대학교 정대학 나오고 그런 분이었는데 너무 이제 무례하니까 저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간호사가 이제 저를 방문을 해주라고 해서 갔는데 이분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이제 이분 그 노래를 녹음을 해가지고 CD로 만들어 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그 만들기도 최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걸 많이 해요. 하기는 해요. 사람에 따라서 그분이 이제 음악도 좋아했다 노래도 좋아했다 그러면 하는데 근데 그 아들이 저한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거 혹시 만들어 놓은 거 있냐고 물었어요. 근데 못 줬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호스피스는 마음만 가지고 가면 돼요. 하다 보면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환자들한테 뭔가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그 시간에 가서 머무는 거예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머물면서 환자가 필요한 거 뭐 이야기들 경청을 제일 많이 해요. 귀만 갖고 가지 않는데요. 경청을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가서 머물다가 환자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이렇게 좀 불편한 데 있으면 뭐 이렇게 해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워낙 오랫동안 한 데다가 그 환자에 대한 그 사정을 다 해서 이 환자는 뭐가 필요하겠다. 뭐 마사지가 필요하겠다. 아니면 아로마 테라피 아니면 기도가 필요하겠다. 아니면 뭐 이렇게 성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해서 하는데 워낙 제가 노래를 좋아하니까 이걸 늘 스님 저 때문에 이걸 하나를 방에다 하나 두고 제 거를 늘 갖고 오니까 그걸 갖고 오지 말고 그냥 해놓고 하기로 했어요. 근데 소통하는 데는 환자뿐만 아니라 참 노래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 1시간밖에 안 봤는데 좀 좋죠. 이렇듯이 노래가 소통하니까. 이런데 호스피스 같은 것들이 이제 정규 과정 같은 게 있나요? 3일 정도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하는데 일반인들 대상으로 뭐 6개월 과정도 있었고 옛날에는 1년 과정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코로나 이후로 호스피스 활동이 많이 이제 줄었기는 한데 그래도 서울 성모병원 같은 데는 이제 워낙 호스피스를 하던 데니까 그리고 거기는 웃지도 않아요. 봉사자들이 참 하나의 모습 표정도 수면이 갖고 그냥 거기는 막 이렇게 저처럼 이런 사람은 별로 그죠. 그러니까 밝게 웃으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좀 분위기가 좀 이제 뭐 이렇게 상황대로 가만히 환자 만나서 묻는 거는 가능하지만 웃고는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너무 심각한 또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시간 자꾸 가는데 이제 그 우리 환자 중에 40대 후반이었고 솔로 독신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췌장 걸려서 돌아가시는데 우리 이제 그 성당에서 성사 중에 제일 뒤에 돌아가시기 전에 주는 병자성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병자성사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하는 거예요. 성당에 신전에 들어가시고. 이제 그분이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이제 몸을 내려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젊으니까 막 완전히 스킨앤본이에요. 막 이게 완전히 이제 이게 피부를 상저. 근데 그 마시지 먹지를 못하니까 그걸 바라보는 그 엄마의 마음이 이제 봉사자들도 그런 처근한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신부님이 그날따라 이제 미사를 끝나고 제의를 다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영대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승체를 이렇게 영하는데 오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쭉 침대가 있고 이제 저는 이쯤 있었고 그 친구님은 그쪽에 저 이제 파란 옷 입으신 분, 이제 환자님 가운데 누워 계시고 이제 뭐 이렇게 수녀님 2분, 엄마 저
또 수녀님 계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의 마지막 그 하느님을 모시는 게 되게 엄숙해요. 근데 신부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옆에 서서 머리도 한번 만져주고 손도 만져주시고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분위기가 무거운 거예요. 우리도 지금 70을 할 것 같은 거, 이 환자가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근데 이런 환자들 앞에 가서 웃지도 않아. 무슨 말, 병실에 들어가서 웃고 들어간 것 같아. 기분 나빠요. 왜냐면 난 아파서 죽겠는데 지금 웃고 들어오면 이게 누가 소통을 하겠어요. 그 앞에서 그냥 야, 이게 똑같이. 신부님이 딱 주고 이제 손 딱 보시더니 가만히 딱 저거더니 춤을 이렇게 추시는 거예요. 뺑을 뺑뺑 돌아 딱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님이 뚱뚱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이라고 이렇게 신부님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그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이렇게 침대를 한 바퀴를 도는데 막 무서워가지고 그 환자가 웃었어요. 막 환자도 웃고 환자 엄마도 웃고 우리 다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그래서 아 진정한 제기는 저 신부님이시구나. 막 다 힘들다고 다 울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그 기반하게 우리는 그렇게 못 해내거든요. 근데 그 신부님이 그 엄숙한 자리에서 그걸 당대는 오시더니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도셨던 거예요. 넘어가야 되겠고. 그래서 마음만 가지고